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론TV입니다. 미국 증시가 4일 천하로 끝났습니다. 오늘 큰 폭의 하락이 있었는데요. CPI 때문이었을까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테슬라는 탁월하게 지금 비용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57%나 비용 절감을 했다는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3대 지수 현황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경우 5.16%나 빠져서 11,633으로 마감을 했고요. S&P 500은 4.32%나 하락하면서 3,932로 마감을 했어요. 4,000포인트가 깨진 상황이고, 이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것은 예상 밖의 높은 인플레이션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프리마켓 때만 해도 좋았어요. 나스닥의 경우도 한 0.9%까지 상승을 하는 좋은 모습, 오늘도 크게 상승하겠다라는 분위기를 보여주었었는데, 미국 8월달 CPI가 개장 전, 즉 우리나라 시간으로 저녁 9시 반에 발표가 되면서 크게 밀리는 하루를 보여주었습니다. 실제 미국 8월 CPI 상승률은요, 예상치였던 8%를 0.3%포인트 상회하는 8.3%를 기록을 했고, 솔직히 전월이었던 7월달에 8.5%가 나왔었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완화된 수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를 상회했기 때문에 이런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문제는 근원 CPI가 전월 대비 상승을 했다는 것이겠죠. 아무래도 유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물가들은 아직도 오름폭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높은 물가가 지속이 된다면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에 따르면 9월달 FOMC 회의가 9월 21일에 있죠. 이때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넘어서서 울트라 스텝, 그러니까 100bp 정도의 인상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제시를 하고 있어요. 무려 33%로 새로 제시를 했고요.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3.79%까지 상승했고, 현재 10년물 국채금리는 3.4%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 금리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오르게 되면 당연히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미국 증시는 실제로 6월달 중순에 최저치를 기록했었는데, 다시 한번 이 최저치를 테스트하는 상황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가 이렇게 높아지는 것을 보면 미국 달러와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유가는 달러와 좀 반대로 움직이죠. 달러가 강하면 유가는 약해질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오늘 소폭 하락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맵을 보면 잘 아실 수 있죠. 온통 빨간색으로 피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테슬라는 4% 정도 빠지면서 구글,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이런 주식에 대비해서 상당히 그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테슬라 잘 버티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비트코인 가격은 나스닥과 크게 연동이 되고 있죠. 나스닥이 5% 빠질 때 비트코인은 2배로 넘게 빠졌어요. 마이너스 10%를 기록하면서 2만 불 초반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현재 모든 위험 자산은요, 이 인플레이션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8월달 헤드라인 CPI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 신문 일면상에 나오는 이 CPI 지수 같은 경우는 7.9%에서 8.1% 제가 예상한다고 했죠. 근데 실적 8.3%를 기록을 하면서 오늘 이렇게 증시의 급락을 불러일으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를 그래프로 살펴보면 최근에 이렇게 낮아지는 모습이긴 합니다. 전월이 8.5% 상승률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자, 8월달 이번달 CPI는 8.3%를 기록하면서 좀 더 완화된 수치를 보여주었지만 예측지였던 8.1%를 상회하면서 오늘 안 좋은 분위기를 형성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역시 근원 CPI라고 볼 수 있겠죠. 유가와 식료품을 제외한 부분의 물가 상승률은 생각보다 올라갔습니다. 6.1%를 예상을 했는데 실제는 6.3%가 올랐고, 전월의 상승률이었던 5.9%보다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미국의 임금 상승률이라든지 집값 상승률, 서비스 상승률 이런 것들은 아직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자, 이 오버롤 CPI, 그러니까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는 8월 달에 8.3%로서 전월이었던 8.5%보다 낮게 나왔지만, 메디컬 케어, 그리고 거주비, 중고차가, 외식비, 이런 것들이 다 올랐다는 거예요. 자, 유가 같은 경우는 여기 가솔린 있죠. 전월 대비해서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거의 전월 대비 3분의 1 이상의 가격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런 서비스 지수에서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근원 CPI는 이렇게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전월 대비로 비교를 하더라도 0.1% 정도 물가가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측치는 마이너스 0.1%라서 전월 대비 소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소폭 물가가 올랐어요. 다만 최근에 이렇게 고공행진했던 것보다는 전월 대비 물가 상승률은 상당히 낮은 폭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시 전월 대비로 보더라도요, 에너지는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어요. 하지만 식료품을 제외한 이 서비스 부분, 이 파란색 막대가 상당히 상승했다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역시나 미국의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금 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이 월급의 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가가 아직도 높게 나오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요, 어쨌든 헤드라인 CPI는 0.2%포인트 전월 대비 낮아졌고, 전반적으로 미국 경기의 침체가 이르른다면 솔직히 근원 CPI도 낮아질 가능성이 다분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늘 나스닥 같은 경우 5% 넘게 빠졌는데요. 이렇게 많이 빠질 일일 것 같진 않은데 너무 시장이 과잉 반응한 것 같다. 시장의 반응이 너무나도 빠른 것 같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이렇게 121선에 닿으면서 저항권에 진입했다. 아무래도 분기점인데 이를 돌파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시했는데 역시나 121선 저항선은 상당히 강했다라고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4일 동안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었지만 상당 부분 오늘 반납을 하면서 허무하게 끝난 4일 천하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나스닥은 11,633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11,400에서 11,500 1차 지지라인 테스트에 지금 돌입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선을 다시 한번 지키고 올라서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 당분간은 특히 다음 주 수요일에 있을 FOMC 미팅, 즉 9월달 금리 인상 발표 때까지는 역시 주가에 부침이 있을 가능성이 높겠다. 그래서 마지노선 제가 11,000선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9월 FOMC 전까지는 횡보 또는 다소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었고 물가가 여전히 높다는 시장의 반응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에 있을 FOMC 회의 때 100bp 인상의 가능성까지 제시가 되면서 오늘 주가가 큰 폭의 하락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즘 주식시장은요, 반응이 너무 빠르다라고 제가 지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이언트 스텝, 즉 75bp의 금리 인상은 이미 시장에 반영이 완료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최근 4일 천하로 끝난 반등이 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높은 물가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울트라 스텝 100bp 인상의 가능성이 제시가 되면서 오늘 큰 폭의 하락이 있었고 이제 50bp 그러니까 빅 스텝의 금리 인상 확률은 0%로 나오고 있고 이 빠진 자리를 울트라 스텝 즉 1% 100bp 인상 확률이 대신 채우고 있는데 이게 무려 33%로 새로 나왔습니다. 여전히 자이언트 스텝의 인상 확률이 높은 상황이에요. 67%로서. 어쨌든 울트라 스텝 확률이 등장을 하면서 오늘 큰 폭의 주가 하락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하락은 다음 주 수요일 FOMC 때까지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다음 주 수요일 FOMC가 바로 미 증시 최대 분수령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 7영업일 정도 남았죠. 이 기간에 미 증시가 하락하거나 횡보를 보인다면 테슬라와 같은 좋은 주식을 편입하는 그런 시간으로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분할 전 테슬라 주가 600불대 700불대 아주 싼 주가라고 아주 많이 강조해서 말씀드렸고 많이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그러한 순간이 다시 한번 올 수 있으니까 기회로 충분히 삼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천천히 모아가면 한박 웃을 날이 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그렇게까지 화들짝 놀랄만한 CPI 지수 발표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진 않지만 어쨌든 시장은 정말 한치 앞도 알 수 없게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기업 가치에 포커스를 갖고 계속해서 좋은 주식 모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경우는 9월 말에 AI 데이 2가 있고 10월 달에 좋은 호재들이 또 많죠. 10월 달에 테슬라의 좋은 실적이 발표될 예정이고 S&P에서도 신용 등급을 업그레이드 할 가능성이 연내에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로 갈수록 테슬라 호재가 크게 작용을 하면서 주가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테슬라 IR 담당 부사장인 마틴 비에차에 따르면 테슬라의 경우는 2017년에 차량 한 대를 생산하기 위해서 평균 84,000달러나 지출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1억이 넘는 돈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현재 테슬라는
자동차 한 대당 생산 비용이 36,000달러 정도에 이른다고 해요. 불과 4년 만에 달성된 정말 강력한 수치라고 테슬라 IR 담당 부사장은 얘기를 하고 있고, 무려 57%, 그러니까 절반 이상 비용을 절감한 상당한 혁신을 보여주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생산 비용은 제조업체의 핵심 지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모든 제조업체들은 이러한 생산 비용, 제조 비용, 기본 매출 원가를 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R&D와 고생을 하고 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제품의 C제품, 그러니까 프로토타입 제작은 너무 쉽다. 하지만 진정한 도전은 대량 생산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량 생산이 얼마나 어렵다는 거, 대량 생산을 잘 해낸다는 건 비용을 절감했다라는 뜻이겠죠. 기가팩토리는요, 테슬라의 최고의 프로덕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장 자체가 하나의 프로덕트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테슬라는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실제 세일즈, 마케팅까지 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테슬라의 모델 Y와 모델 3가 2022년 상반기 유럽 최고의 베스트셀링 EV로 떠올랐습니다. 2022년 상반기는 정말 어려웠던 시기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전쟁이 있으면서 공급망 붕괴가 있었고, 중국의 코비드 상황 역시 상당히 심화되면서 실제 기가상하이는 4월 달에 가동 중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기가상하이의 경우는 유럽 수출 허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유럽 판매가 상당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럽에서 베스트셀링 EV로 등극했다라는 거 상당히 박수 쳐줄 만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로 유럽에서 팔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를 총 망라했을 때 테슬라 모델 Y가 46,000대가 판매되면서 1위에 등극을 했고요. 유럽 2등은 테슬라 모델 3였습니다. 39,000대를 판매를 했어요. 나머지는 피아트, 폭스바겐, 푸조가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조는 기가 베를린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더욱더 강해질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일봉 차트를 보시면 오늘 292불로 4%로 크게 하락을 했지만 다른 주식에 비해서 상당히 덜 하락했다는 거 우리가 오늘 확인할 수 있었고, 역시나 201선 이 파란색 선에 저항이 상당히 강하다는 거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테슬라의 경우는 한 260불선을 저점으로 삼고 계속해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좀 더 많이 모아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역사적으로도 10월달, 11월달은 테슬라 주가가 항상 좀 강력한 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9월달 미국 연준의 긴축이 최대의 절정에 이를 9월달에 잘 모아가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연말에는 그래도 한 350불까지는 한번 찍을 수 있는 테슬라다 라고 희망을 가지시고 지속해서 투자 잘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